우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에 열리는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의 선거 운동 중반에 있습니다. 미국의 15개 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슈퍼 화요일 전에 예비 선거를 진행했고 우리가 예상했듯이 전직 대통령 트럼프와 현직 대통령 바이든 모두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결국 우리는 현 대통령과 전 대통령이 4년 후에 다시 맞붙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적 위험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추세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큰 화요일 예비선거는 예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큰 화요일이긴 하지만 경쟁이 많지 않아 큰 느낌은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아닌 이 예비선거 과정에서 각 당의 후보 선택 과정에서 이렇게 예측 가능한 결과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큰 화요일까지 당내 경쟁자들이 대부분 탈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보듯이 바이든 대통령은 독립후보로서 처음부터 선두를 달렸으며 이는 큰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공화당의 경우 전 유엔 대사였던 켈리 크래프트가 여전히 경쟁 중이지만 전직 대통령 트럼프는 워싱턴 DC를 제외한 11개 주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는 이전 비디오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큰 놀라움은 없었으며 결과는 거의 확정적이었습니다. 2021년 1월 6일에 폭동이 발생했고 트럼프는 그 폭동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미국 헌법 제14조에 따라 폭동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사람은 공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콜로라도 법원은 트럼프를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연방 법원에서의 심리 과정에서 트럼프가 실제로 선동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연방의회에서 내려져야 하며 지방법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미국의 연방 민주주의 기반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보파와 보수파가 모두 포함된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트럼프는 이를 정치적 승리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마치 1월 6일 폭동 선동 혐의에서 승리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건은 현재 형사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는 별개의 문제로서 심사숙고가 필요한 사안이며 현재 재판 과정 중에 있습니다. 법적 위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법적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지단체들이 트럼프 대신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얼마나 많은 소송이 진행 중인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소된 사건이 있으며 총 91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혐의는 2021년 1월 6일 폭동 선동과 조지아에서의 개표 과정에 전화로 개입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실제로 미국 민주주의에 대해 가장 핵심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11월 선거 전에 일부 결과가 발표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이는 감옥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분명히 이는 큰 문제로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자기 사면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자신을 사면할 권리가 있지만 조지아주의 문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 단위이므로 대통령은 이 수준에서 자기 사면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캠페인 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그들이 주지사의 개입을 요청할지 여부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대통령 경선에서 계속해서 법적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에 대해서는 현재 가장 큰 위험이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82%의 응답자가 바이든이 너무 늙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77세의 트럼프가 너무 늙었다고 말한 사람은 47%에 불과합니다. 이는 두 사람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보여줍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혼자서 3시간 동안 무대에 서서 말할 수 있지만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그럴 수 없으며 가끔씩 말을 잘못하거나 넘어짐으로써 나이를 드러냅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1대1 토론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
바이든 씨가 토론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토론은 정부가 아닌 독립적인 제3의 기관에 의해 주최되기 때문에 참여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씨 측은 트럼프 씨와의 토론에 참여할 때의 이익과 위험을 고려할 것입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참여한다면 트럼프 씨의 강력한 토론 방식으로 인해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입니다.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는 누가 대통령 선거인단의 대다수 표를 얻을지 살펴봐야 합니다. 비록 이것이 간접 선거이지만 여론조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몇 달 동안 트럼프 씨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 시스템과 각 주에서 승자가 모든 표를 가져가는 시스템을 포함한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약 6에서 7개의 경합주에서 표 차이가 어떻게 될지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최근 2~3달의 추세가 트럼프에게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전체 여론조사 결과는 큰 차이가 없으며 모두 약 5%의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미국 선거에도 여전히 시간이 남아 있으며 작은 주에서는 결정이 4%나 심지어 1% 미만의 차이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론의 변화에 대한 많은 변수와 기회가 있으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날 두 사람 간의 재대결이 분명해졌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7월 공화당 대회와 8월 민주당 대회에서입니다. 그들과 함께 할 사람도 큰 관심사입니다. 특히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과 계속 함께할 것이 확실하며 트럼프의 경우 그가 과거에 도전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고 복수하는 경향이 있어서 부통령 후보가 누가 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부통령 위치는 대통령 후보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미셸 오바마에 대한 언급이 많았습니다. 미셸 오바마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이며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많다는 우려와 함께 그녀를 후보로 추천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여론조사에서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도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녀는 출마 의사가 없다고 말하며 바이든을 지지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큰 변수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론에 대해 뉴욕타임스가 실시한 공화당 지지자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37%가 무조건적인 트럼프 지지자, 37%가 중립적인 유권자, 그리고 25%가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말한 공화당 지지자들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25%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들이 바이든에게 투표할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에 대해 말하자면 그녀의 영향력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특히 젊은이들에게 매우 강력합니다. 그녀가 슈퍼볼에 등장한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백인 남성들이 많이 시청하는 이벤트이지만 테일러 스위프트의 참여는 대규모 관객을 끌어들여 시청률을 사상 최고치로 밀어올렸습니다. 만약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 이는 현재 선거에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젊은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바이든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청취에 감사드립니다.